자, 이분 모셔보도록 하죠.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마감 상황 어땠습니까? 쭉 전해주시죠. 네, 뭐 미국 소매 기업의 가이던스 하향이라든지 뭐 캐나다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의 뭐 인력 감축 소식 등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뭐 고조됐던 하루였죠. 전일 미국장이 사실 뭐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FOMC 결과를 또 앞두고 경계감이 지속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전일 미증시 하락했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 일부 빅테크 종목들이 시간의 강세로 돌아서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아침부터 강하게 올라왔죠. 코스피는 여기에 따라서 보합선 출발을 일단 됐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과 외국인 현물 매도세가 역시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하락 반전했는데요. 코스닥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10만 명 돌파 소식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업종에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뭐 헬스케어나 뭐 이런 관련된 정부의 정책도 오늘 일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힘도 좀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뭐 시진핑과의 어떤 그런 그 목요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만 뭐 시장 주목을 받는 사안으로 이야기됐습니다. 오전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뭐 오버행 이슈라든지 자동차주들이 이제 다소 밀리면서 코스피가 약세로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되면서 매출은 하회했고 이익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자라든지 자동차, 이 전차 군단 실적 자체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만 하반기나 내년 전망이 다소 좀 조심스럽게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좀 뻗어나가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10시 30분까지 시작 하락하면서 코스피 2,400포인트 더 하회했던 시장이 별다른 변동성이 없이 2,400포인트 전후에서 계속 이제 횡보만 해서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는 이제 분위기가 됐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제 강력한 긴축 의지를 만약에 오늘 새벽에 표명을 한다면은 시장 리스크로 또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 횡보하던 시장이 1시 50분 이후에 주가지수 선물이 반등세를 강하게 주면서 낙폭을 축소시켰고요. 코스피 2,410포인트 수준 이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대내적으로는 일단 반도체 업황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약세가 지수 하락을 일부 주도를 했지만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 신기록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모리 하반기 업황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다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를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조금 힘을 상당히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유예수 물량 해제에 따라서 장중 2%대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종가 무렵에는 그래도 좀 붙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금요일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사모펀드들이 이제 2천억 이상의 이제 장중 수매도를 보이면서 사모펀드로 친다면은 작년 6월 이후에 하루 최대 폭의 뭐 매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매도 물량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투신도 한 1,100억 정도의 오늘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기관의 매도가 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가 동시호가의 외국인 선물 매도가 다소 줄어들면서 코스피는 또 플러스 마감까지 올라와서요. 종가 무렵은 그래도 이렇게 좀 안도를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이나 의료정밀, 보험, 통신 등 경기 방어주 강세가 나타났고 경기 민감주 약세가 충분히 나왔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밤사 유로와 약세, 달러 강세 영향에 재차 1,310원 중반대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장중 달러 강세 압력 완화가 되면서 추가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오전장 좀 횡보를 보였고 뭐 방향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던 그런 시장인데 그래도 좀 최근 며칠 그러니까 딱 손으로 꼽을 정도긴 하지만 미국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한 그런 움직임이 좀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시장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뭐 총리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금리 인상이 그렇죠, 네. 이제는 근데 이미 다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뭐 반영이 75 됐기를 bp? 기대하고 있죠 지금. 네. 제발. 어떻습니까, 부장님? 요새는 뭐 이렇게 뭐 의견을 함부로 기대했다가 네. 또 시장에도 바로 또 배신을 때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페드 분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부장님? 오늘 밤이죠. 그렇죠. 이제 오늘 밤 지나서 한 내일 새벽 3시쯤인가요? 네. 뭐 발표를 뭐 하는 걸로 제가 일정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실제로 그 통화 긴축이 당초 예상만큼 그렇게 세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도 다소 심화되고 있고 단기간에 금리가 너무 이제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이 다소 압박을 받으면서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들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표를 하나 도식 표를 보러 갖고 왔는데 지금 페드 펀드 관련된 피처스 커브 관련된 표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 지금
빨갛게 다소 보이는 저기 핑크빛인가요? 이 빨갛게 보이는 것이 일주일 보라색. 전에 일주일 전에 했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현재의 모습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페드했던 펀드 커브 선물에 대한 이슈고요. 그러니까 금리의 어떤 기준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과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 금리에 대한 고점 부분도 상당히 좀 이렇게 높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중립금리로 이야기되는 3.5까지도 연말까지 못 가는 걸로 지금 또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25 정도에서 뭐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소 조금은 내년부터는 또 이제 금리를 빠지는 쪽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말 미국 기준금리 전망치가 이제 중립금리로 이야기되는 3.5, 그러니까 이쪽에도 못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반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신증권의 뭐 이경민 연구원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마 7월 FOMC 결과가 오히려 시장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제공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오늘 아침에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CME 페드와치가 기준으로 75bp 인상 확률은 뭐 당연히 굉장히 높게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인데요. 상당 부분 이건 선반영됐고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다. 그리고 연준이 시장에서 전망하는 속도보다 더욱더 긴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지만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그렇다면 안도 심리가 유입되면서 오히려 시장은 조금 편안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9월 회의에서는 이제 75bp 인상 확률에서 50bp 인상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bp 인상 확률이 이제 절반 이상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9월도 75bp 정도로 올라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FOMC가 7월 이후에 통화정책 부담이 정점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뭐 3분기 정도에는 유입되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랠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뭐 기대감을 갖고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요. 네. 이대로 되면 참 좋겠죠. 좋은데 항상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또 끝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하면서 멘트를 날리잖아요. 그 멘트 하나하나 문구에마다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부여하기 그쵸. 때문에 항상 보면 파월 의장의 멘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그 다음 날은 정반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들으면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시장이 뭐 방향을 갖고 위든 아래든 움직이는데 그 다음 날 되면 반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런 식의 해석이 항상 나오면서 그 다음 날은 반대의 어떤 그런 시장의 변화를 되게 준 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그럴지 한번 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신화대로 갈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더 뭐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더 옥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 통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에 말을 굉장히 아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하지 않으면은 또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의한 이제 불확실성이 네.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시장의 심리가 또 무너지거나 혹은 뭐 별말 안 하니까 뭐 예정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겠지 해서 또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전혀 그렇죠. 까보기 사실 뭐,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대충 경로들은 뭐 중간에 발표를 했지만 네. 사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위축돼 있는지에 따른 심리에 따라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장들이라서 그렇죠. 일단 뭐 미국 선물은 지금 장전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오늘 새벽까지 좀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이제 실적 부분 막 향후 가이던스를 굉장히 자신 있게 밝히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하는데 이게 또 FOMC가 다시 끌어내리게 될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시장이죠. 자, ETF 시장에서 머니무브 조짐이 보인다는데 이게 좋은 머니무브인가요? 안 좋은 머니무브인가요? 변곡점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네. 하나 이제 표를 가져왔습니다. 표를 띄워주시면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 노란색 그 이렇게 보이는 막대 그래프로 보이는 게 이제 픽스드 인컴 쪽이고요. 이게 이제 채권 쪽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얗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얗게 선이 보이시죠? 저 부분이 이제 커머디티. 우리가 커머디티 그러니까 이제 뭐 상품 관련된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최근에 3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원자재 상품 관련된 ETF에서 51억 달러 정도가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는 2012년 초 이래에 가장 큰 엑소더스 그러니까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내에 원자재나 상품 커머디티에서 지금 ETF 쪽에 자금이 확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베팅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채권 관련 ETF로 자금이 유입된다고 나와 있는 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권 쪽에 ETF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뭐 채권을 매수를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금리는 내려가는 분위기잖아요. 채권을 매수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네. 거꾸로 내려가니까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10년 만에 머니무브가 굉장히 큰 돈들이 상품 쪽에 배팅하던 것들이 결국 상품 쪽에 배팅이라는 것은 인플레를 뭐 우리가 간접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쪽 배팅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채권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조금 의미가 있는 무브다. 자금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여서 이것도 오늘 밤에 이제 FMC 관련된 이슈로 한 번 더 같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좀 볼 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이슈를 하나씩 볼 텐데요. 오늘 이게 아직 안 좋은 거잖아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거의 또 10만 명에 그렇죠. 네. 육박하고 있다고 해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다 코로나 바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살아남느냐, 같이 걸리느냐가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에 또 놓였는데 그래서 오늘 뭐 원격 의료, 네, 또 네. 원격 수업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 엄청 움직였죠. 뭐 최근에 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네. 이제 온라인 교육 관련주라든지 원격 진료, 재택근무 이쪽으로 이제 조금 돌아가는데 그쵸. 실상에서 생각해 보면 뭐 재택근무나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쪽이 조금 더 강화될 수는 있다고는 보입니다. 이 생각에 그래서 막연하게 뭐 너무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상생활 속에서 실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도 최근 간담회를 포함해서 네. 이 회식이나 대면 회의, 교육, 그다음에 행사 등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방역 지침을 뭐 사내에 공지했다고 또 알려지고 있고 LG그룹도 지난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제 조직별로 30% 재택근무제 운영에 이미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K그룹과 GS그룹 대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알려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원격 온라인 교육이나 이쪽으로 좀 돌리는 방침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교육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주로 이야기되는 일부 이제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그 유비케어, 뭐 소프트센,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등 원격 진료 관련주, 그다음에 링네트, 영림원 소프트랩, 그다음에 소프트캠프, 알소프트 등 재택근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확산세가 8월달에 정점이 올 거다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약간 좀 아쉬운 어떤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싸이의 그 흠뻑쇼라는 공연 참석 이후에 그다음에 확진 후기가 상당히 좀 잇따른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그 공연을 참석했기 때문에 내가 확진했다 이걸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이제 조사 착수했다는 소식이 또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금일에 이제 엔터 기획사 쪽에 약간 부정적인 이슈로도 이제 반응을 했는데 뭐 이런 쪽이 사실은 좀 그 기획사나 이런 쪽에 좀 그렇게 공연계에 타격을 좀 안 주는 잘 넘어갈 수 있는 이슈면 좋겠고요. 그런 좀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리오프닝과 관련된 쪽이 또 위축이 된다면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연 창섭 자체가 또 이제 뭐 확산을 시켰다라고 인과관계를 바로 맺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잘 슬기롭게 또 넘어가질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항상 밥 먹을 때 정말 와글와글한 식당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쵸? 마스크 벗고 네. 먹어서 저는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어쨌든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초반에 코로나 때 이제 가장 우려했던 거는 이게 전파력도 높지만 사망률에 그쵸, 대한 중증. 이슈들이 상당히 높았었고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뭐 감기나 일반적인 바이러스보다 사망률이 좀 높았었기 때문에 특히 더 우려했었던 건데 그쵸. 어쨌든 이게 현상을 한번 겪으면서 다시 새로운 테마가 나오지만 아마 이후에 이제 이 실제 재감염되고 있는 트렌드가 사망까지 이어질 거냐, 그러니까 사망률이 다시 올라올 거냐 부분이 이 뭐 테마들이 다시 지속될 거냐, 혹은 여기서 그냥 반짝 매매로 멈출 거냐. 일단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 뭐 아직까지는 뭐 2020년도 초반 코로나 확산 분위기 대비했을 때는 일단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들은 보도들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그때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대처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아, 정말 하루빨리 정말 여름이 오기 전에 다 마스크 벗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늘어나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이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뭐 관련된 기업에는 당연히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호재 말고 다른 면으로 또 시장에서는 또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한 얘기는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네. 이슈가 있었나요?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네. 뭐 지금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그 회사가 이제
이제 내일 하나 이제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정일 하이텍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편하게 이제 재활용 관련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DB 금융투자의 어떤 뭐 코멘트를 이렇게 표로 도식화한 것 같은데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0년도에 14기가와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제 25년에 92기가와트 그리고 2030년 되면은 이제 415기가와트까지 엄청나게 이제 급성장하는 시장으로 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성일 하이텍이나 에코프로, CNG라든지 코스모화학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EU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30년도부터 원자재 재활용 의무 규정을 준수하도록 발표가 했다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2030년 기준 재활용 비중이 코발트 12% 그리고 리튬 4%, 니켈 4% 정도로 이제 지금 정의가 되고 있고 2035년도부터는 코발트를 12%에서 20%까지 그리고 리튬이 4%에서 10%까지 그리고 니켈이 4%에서 12%로 추가 상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재활용 업체에게는 사실은 장기적인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28일 성일 하이텍의 상장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주들이 오늘 좀 미리 이 스케줄에 맞추어서 조금 먼저 반응을 좀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이제 글로벌 탑5 뭐 5개사로 본다면은 벨기에의 유미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중국의 거린메이 GEM으로 불리죠. 그다음에 중국의 그다음에 후아유, 그다음에 코발트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닝보 브론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닝보 브론트는 최대 주주가 CATL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성일 하이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에코프로 CNG가 이제 관련된 회사인데 에코프로 지분율이 47.5%니까 상당히 큰 지분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지분은 중국 쪽에 관련된 쪽에 조인트 벤처를 갖고 있는데요. 징맨 GM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BRP1 공장도 시생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 스크랩 기준 2만 톤이니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까지 에코프로 CNG가 매출이 80억 인식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시작된다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코스모 에코캠이라는 회사가 이제 관련인데요. 하반기부터 제품 생산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캐펙스를 약 250억 이상 투자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캐파가 코발톤이 1000톤 그리고 니켈이 4000톤 등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어서 리사이클 관련된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가 이제 그룹사의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생산하는 회사인데 역시 그래서 코스모 화학이 상당히 좀 언급들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내에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면서 매출 창출이 상당히 가시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을 좀 많이 언급을 시장에서 좀 하는 것 같고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장비 사업 신규 사업 때문에 양산 장비를 개발 완료됐다 알려져 있고 올해 매출은 회사가 주장하기를 한 100억 정도 수준은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에이프로 같은 경우는 폐전지 진단 측정 장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이고요.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그 폐배터리 사업 진출을 위해서 SI로 제영택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100억 투자를 했고요. 지분율 18%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제영택 같은 경우는 상공장 증설을 진행하면서 연간 9,000톤의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제영택은 2023년도에 상장 계획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PC라는 회사도 있는데 뭐 배터리 전용 용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오늘도 꽤 많이 올랐고요.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3월 달에 정기주총에서 사업 목적 변경 추가를 하면서 폐배터리 재사용 제품 개발이나 제조 유통 등에 대한 사업 목적을 추가하면서 시장에서 새롭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 사업이 어떻게 뭐 연결될지는 사실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만 주가는 또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언급되는 것들이 다소 좀 움직이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약간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가 엄청 많네요. 그렇죠. 이게 뭐 일단은 호재가 생기면은 또 시장에서는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또 기가 막히게 찾기 때문에 근데 특징적인 것들은 아직 좀 시총이 큰 뭐 중대형주라고 할 만한 뭐 사이즈는 없어서 일단은 뭐 에코프로, 코스모 화학 정도가 조금 주요 시총 종목 중에 포진이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한 가지 그 좀 매매로 참고하실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시장이 이제 계속 약세장이 진행되면서 소위 이제 이벤트 드리븐 성격으로 이제 접근하는 종목들은 이제 좀 이벤트가 발표된 후에 혹은 공개된 후에 좀 단기로 좀 수급이 거칠어진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일단은 상장 이벤트가 일단 벌어지는데
또 뭐 이번에도 뭐 같은 패턴이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좀 최근의 동향들은 이벤트가 공개됐을 때 좀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이 있다는 거는 좀 매매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뭐 성일할 때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뭐 채팅창에도 이 와중에 이렇게 공모주 청약이 이런 정도로 관심을 갖고 뜨거운 게 좀 이례적이다. 오랜만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뭐 투자하신 분들은 따따상. 그러니까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네. 내일 상장이니까 내일 만약에 분위기가 좋아서 주가가 급등할 거라 예상하고 관련주들을 미리 오늘 좀 뭐 그전에도 조금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오늘 미리 좀 당긴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성일하이텍이 주가가 만약에 좋다면 네. 아마 내일 그 관련주로 언급됐던 오늘 미리 당겼던 종목들은 또 단기 차익 실현을 바로 할 가능성도 있고 만에 안 하면 성일하이텍이 뭐 내일 뭐 장중에 뭐 갑자기 뭐 음봉을 막 내면서 막 빠져버린다 이래 버리면 또 급하게 오늘 미리 올랐던 종목들은 또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수급에 의한 이슈로 이제 최근에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네네. 조금 조심을 단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정말 사업을 구가하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스타디를 하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전기차가 얼추 보급되기 시작한 지 한 10년 여차가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10년 정도 된 차들이 이제 폐차되는 차들이 나오는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가 늘어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분명히 산업적으로는 좀 시차를 두고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서 뭐 요참에 한번 관련 업체들이나 동향들을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폐배터리 관련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반도체 장비주에게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죠. 네,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추진 소식, 뭐 이게 결국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육성 정책을 상당히 많이 발표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업황으로 본다면 사실은 하반기는 좀 우울합니다. 뭐 디램이나 낸드 가격의 하락 추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수 있고 골이 조금 깊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여서 업황이 좋아지는 건 사실은 아닌 분위기죠. 그런데 다만 이제 오늘도 하이닉스도 그랬지만 약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보류되거나 약간 축소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재고 소진을 조금 앞당길 수 있고 가격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내년도에 출하량 비트크로스 이런 게 조금 줄어들면 오히려 이제 턴을 한다 업황이 그러면 미리 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는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들고 약간 돌아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주가들이 약간 들썩이는 건데 아무튼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제 칩스 플러스라는 이 법안이 이 반도체 미국 쪽의 기업들에게 약 520억 달러 한 68조 원 정도의 지원과 25%의 세액 공제를 이제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국 쪽에서 이제 제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중국에 또 추가 투자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 혜택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이제 미국 현지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뭐 TSMC나 삼성전자 이런 아시아 주요 반도체 기업에도 사실은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초점이 생산 기반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도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향후 20년간 투자하겠다. 그리고 텍사스 주의 반도체 공장 11곳 신설 이런 중장기 계획에 대한 추진할 것이다. 뉴스들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삼성전자가 지난 5월 말에 텍사스주 테일러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세제 혜택 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도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얼마나 뭐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이것도 사실 뭐 단기적으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는 좋은 소식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내에서 화장품주들의 흐름도 좋았어요. 지금 업종 지수만 보니까 3% 넘게 올랐고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 모두 다 주가가 일제히 올랐는데 가격 인상 모멘텀이 있는 거죠? 네, 뭐 역시 화장품 업계도 견디기가 쉽지 않죠. 인플레나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은 글로벌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로더 그룹이 다음 달 1일부로 자사 화장품 브랜드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게 올 들어 이제 두 번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에스티로더는 그래서 아울러 이제 국내 화장품 브랜드도 하반기 연이어서 가격 인상을 단행할 걸로 보이는데 이츠스킨 같은 경우도 다음 달부터
71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알려져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이달부터 한율이나 라네즈 등 일부 브랜드 제품 가격을 10% 이상 올린 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 뷰티도 이달부로 프레스티지 라인을 아마 포함한 제품 가격 인상을 6% 정도 할 거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좀 제품 가격 인상을 조금 이제 반영하면서 주가 흐름이 조금 반등을 줬다 볼 수 있는데, 그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이제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바닥 잡기 타이밍이라는 어떤 분석 리포트를 낸 적이 최근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부진한 실적이라든지 브랜드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은, 특히 이제 6.18 행사에도 거의 이제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진한 분위기였는데, 그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22배 정도 되는데요. 2016년도에 26.7배 정도로 많이 빠졌던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 같은 뭐 멀티플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2016년도에는 중국의 사드 보폭 때문에 이제 한국의 면세 화장품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바닥권까지 떨어졌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한 26배 이상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아무리 우려가 있지만 그런데 22배 정도까지 빠져서 바닥 잡기 정도는 좀 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런 논리의 분석 자료를 사실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면세 관련된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면세점 매출 추이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흐름들이 3월 달에 좀 많이 올라왔다가 4월에 다시 처지고 5월 달에 살짝 올라오고 6월 달에 조금 더 이제 올라오는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면세점이 이렇게 뭐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통 면세점 가면 우리가 살만한 항목들이 사실 좀 뭐 술, 뭐 담배, 그쵸. 아니 대부분 화장품이잖아요. 대부분 화장품. 그러니까 면세의 어떤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화장품을 제일 많이 산다고 볼 수 있는데, 면세점 매출이 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고 LG도 그렇고요. 그래서 면세점 매출 추이가 그냥 조금 슬로우하게 약간 올라가는 정도이지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좋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표들입니다. 그 왼쪽 좌측의 위쪽을 보시면은 대중국 한국 화장품 수출이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이 조금 늘고는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수출 금액 자체는 좀 늘고는 있는데, 약간 그 동그랗게 이제 선으로 그려져 있는 회색 선을 보시면은 중국향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다소 좀 빠지고 있죠. 엄청 빠졌네요. 네, 증가율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폭 늘고는 있지만은 증가율 자체가 빠지고 있다는 점이 그렇게 브랜드력을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가져오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표를 위쪽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일본 상대로 이제 한국 화장품 수출 이쪽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증가율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증가율이 뭐 아주 급하게 마이너스권으로 급하게 떨어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대중국 기초 화장품 수출도 대부분 다 조금 이제 많이 솟았다가 올 초 정도부터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증가율 같은 경우도 또 마이너스권으로 또 내려가고 있고요. 또 오른쪽 아래쪽을 보시면은 대중국 색조 화장품 수출도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증가율 부분이 좀 다소 아주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기초 색조를 포함해서 중국이나 일본 쪽의 화장품 수출들이 대부분 다 다소 좀 증가율이 굉장히 좀 부진하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화장품 섹터를 굉장히 좋게 보고 많이 빠졌다는 논리 하나만 갖고 사기에는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 지표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그 바닥권을 판단할 때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 레포트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PER 밴드를 많이 언급들을 하거든요. 또 방금 소개해주신 한투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뭐 26, 7배 받았었는데 지금 22배까지 빠졌으니 이 종목의 히스토리컬 PER로 보면은 바닥권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지표 논리들을 가는데, 근데 조금 이 밴드 PER 갖고 하단을 잡을 때 좀 참고하실 만한 사항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PER이 높은 주식들은 대부분 좀 성장성이 담보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LG생건 같은 경우들이 이제 계속 고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최근 몇 년의 히스토리 PE를 보면은 20배 중반 혹은 20배 초반만 가도 좀 싸 보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부장님께서 설명해주신 화장품 업종의 매출 증가 추이나 혹은 영업이익 트렌드가 과연 대한민국 상장 평균 업종 대비했을 때 할증을 받을 만한 업황이냐를 사실 생각해 보면 사실 여전히 코스피 평균 PER보다는 좀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PER 지표를 가지고서 밴드를 잡으실 때는 그
종목 자체의 히스토리 밴드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종과의 좀 우위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시는 게 좀 더 바닥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굳이 뷰티 쪽으로 굳이 본다고 하면 뭐 섹터 중에 굳이 뷰티를 내가 봐야 되겠다 하시면 이 전통 화장품 섹터보다는 그나마 OEM 브랜드보다는 OEM 쪽이 나을 것 만들어서. 같고요. OEM ODM이 나을 것 같고 조금 다르게 보면은 사실은 뷰티 쪽으로 조금 넓게 확장하면 이제 미용기기 쪽이나 그다음에 임플란트 이쪽이 그래도 지금은 수출 성장이나 그렇죠. 성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넓게 보고 뷰티 쪽을 본다고 하면 브랜드 화장품 쪽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약간 확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 미용기기 쪽이나 아까 임플란트 이런 쪽으로 조금 확장시켜 보는 것도 투자를 조금 보는 어떤 관점이 아닐까 되게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지금 확실히 전반적으로 뷰티 쪽 관련해서도 대중국 수출보다는 미국 쪽 수출 데이터가 늘어나는 기업들이 대부분 현재 좀 판매 추이들이 좋은 편이고 좀 시장 전망들도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품별로 봐도 이제 중국 쪽이 선호했던 기초 화장품 라인들은 좀 둔화되는 흐름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서구권이 선호하는 이제 색조 쪽은 품목별로 좀 올라오는 항목들이 있어서 뭐 그냥 지금 어쨌든 간에 화장품이라고 이제 좀 다 같은 화장품은 아니다. 이것도 좀 지역별이나 제품별로 좀 발라서 접근하시는 게 뭐 향후 전략 세우시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물광이나 슈링크 맞으러 가면 40대 아저씨들 주로 같이 앉아 있습니다. 맞아보셨어요? 뷰티는 우리 로즈박 부장님이시죠? 저는 슈링크는 네. 약간 탄력 이런 건가요? 슈링크가 이제 여기 턱 밑에 지방을 이제 좀 쫙 이제 당겨주는 네, 그런 탄력.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V자 라인을 만든다는데 그냥 일반 전통 슈링크는 한 300샷 정도면 한 6, 7만 원 정도면 해요. 근데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크레시스가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를 내면서 최근에 이제 신모델을 이제 이벤트를 해야 되니까 한 21만 원대 정도 VAT 별도입니다. 그 정도에서 유니버스를 맞아요. 근데 이제 유니버스가 안 아파요. 근데 이제 가격이 가성비가 3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나 뭐 가성비 이런 걸 따져봐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유니버스는 저도 한번 맞아봤습니다. 일부러 한번 가서 맞아봤는데 몰라요. 예, 같은 피부과에서 이제 많이 맞는 분은 별로 이름이 안 들려요. 뭐 딴 거 맞아오신 많고 유니버스 맞는 분은 별로 안 들렸고요. 물광 주사는 맞아봤는데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물광 주사를 왜 맞는 거예요? 얼굴에 뭐 광이 나는 게 좋은 건가요? 수분감이나 미백이나 이런 잡티 제거가 사실 되고요. 아, 잡티 제거도 돼요? 네네, 그런 저는 게 더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물광 주사 같은 경우는 한 8만 원대 정도면 아, 그래요? 이제 맞거든요. 싸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3번 정도 연속으로 이제 한 1, 2주,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3번 정도 맞고, 그 다음에 한 석 달 간격으로 한 번씩 맞으면 효과가 있다고 들립니다. 뭐 저는 그렇게 맞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보면, 이제 제가 일부러 가보는 게, 그러면 누가 오나 싶어서 가보면, 앉아보면, 의외로 남성들이 저랑 하얗게 이제 이 마취크림을 바르고 많이 앉아있어요, 네. 옆에. 그래서 이게, 좀 대중화 정말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아보면 이제 어떤가. 근데 그 제품이 이제 실제로 누구 건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것들도-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너무 주식이 이거는 뭐 진짜 진지하죠. 이거는 네. 뭐 투자를 위해서 맞으시는 거니까요. 진심이고. 네. 아, 지금까지 그렇군요. 박근영 상담실장님이셨습니다. 네. 이 주제는 사실 그 한 시간 부장님을 잡고 얘기해야 될것 따로 같아요. 좀 메인 게스트로 특집. 모셔서 네. 네, 로즈박의 뷰티 인사이트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상담을 받는 걸로. 굉장히 예.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귀가 솔깃해. 사실 저는 시술 이런 거를 생각보다 네. 별로 받는 거를 안 해서 안 받으셔도 되는 얼굴이시니까 그런 거고요. 네. 벗겨내면은 또 근데 큰일 이제 나네.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유니버스를 한 3번 정도 연속 맞았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요. 근데 집에서 화나세요. 아니요, 화 안 내요. 근데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래요? 집사람 얼굴을 보니까 몇 달 전에 얼굴하고 라인이 그만! 달라요. 네, 그만하세요. 그래서 예. 아무튼 뭐 원래 그렇습니다. 이쁘셨다. 원래 이쁘셨는데 더 이뻐지셨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빨리 갔는데 오늘 안 좋은 섹터도 있었잖아요. 네, 뭐 철강 섹터가 좀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KB증권에서도 하반기 철강업종 수익성 둔화 우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제 수요 감소,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도 이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고 인플라 투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글로벌 철강 가격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경기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약세 반전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에 적용될 철광석이나 원료탄 가격이
전분기 대비 여전히 높아질 전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제 스프레드 축소가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분석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내산 철근 가격이나 압력 때문에 철근 롤 마진 축소가 계속 예상되고 있고 원료탄 가격 상승 때문에 고로 부분 롤 마진도 축소가 계속 예상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철강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그 중국의 이제 유통 재고 및 중대형 철강사 재고 추인데요. 왼쪽 보시면은 딴 건 보시지 말고 2022년 그러니까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볼 보시면 상대적으로 2018년도부터 2021년도보다는 지금 7월 현재 재고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그리고 그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중국의 중대형 철강사들의 재고 추이를 보시면 역시나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이 선들이 2022년도가 과거의 2018년도부터 21년도 사이에 표보다 월등하게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고가 중국 내에서 상당히 지금 재고 추이가 높은 쪽에 속한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쪽 표를 또 하나 더 보여주시면 그 중국의 주요 제품 롤 마진 추이인데요. 왼쪽 쪽에 보시면 결국 이제 중국의 열연 강판 롤 마진인데 이게 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중국의 철근 롤 마진도 뭐 급격하게 뭐 최근에 거의 한 5년 내에서도 이렇게 뭐 저점을 뚫고 내려갈 정도로 상당히 롤 마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이슈가 아직은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좀 읽어보면 뭐 중국의 뭐 어떤 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뭐 바닥이다 뭐 이런 논리로 이제 조금 바닥에서 턴하지 않겠냐는 분석 자료가 있긴 하지만 이 마진이나 재고 쪽의 어떤 지표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은 바닥으로 논해서 이렇게 여기서 뭐 주식 입장에서 이제 손이 간다거나 이게 쉽지 않은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의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손이 안 갑니다. 이 지표만 놓고 보면 여기서 내가 바닥이라고 해서 주식을 살까 이 생각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아직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철강 업체들 가격이 보통 이제 스팟 마진이랑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라 그래서 이제 좀 대형 구매 업체들과 철강 업체가 정기적으로 뭐 분기 단위 내지는 반기 단위로 가격 협상을 하는데 최근에 뭐 조선소들이랑 철강사 협상 결과도 그렇고 뭐 자동차 강판 가격들도 보면 전반적으로 원재료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수요 긴축을 좀 우려해서 가격 인상 폭이 좀 적거나 혹은 뭐 떨어지거나 이런 분위기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스팟 마진 포함해서 고정 거래 가격들도 지금 마진이 좀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2분기, 3분기 실적 넘어가면서 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게임주 이야기 이어서 아까 오늘 위메드 실적 적자 소식 전해졌는데 뭐 게임주 전반적으로 다 안 좋더라고요. 네, 뭐 그 여러 가지 뭐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무스메가 뭐 실적이 좀 뭐 매출이 올라오면서 뭐 1위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위메이드 실적이 상당히 좀 어닝 쇼크처럼 나왔죠. 영업 손실이 332억을 넘어섰는데 뭐 순손실도 316억 정도 적자 전환했습니다. 사실은 뭐 시장 전망치가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36억 정도 나올 거다 추정을 했기 때문에 300억대 뭐 초반 뭐 이렇게 이 정도 이상의 순손실이 나온 거는 사실은 어닝 쇼크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손실 이유가 이제 인력 충원이나 인건비 증가, 그다음에 미르 M 등 신작 출시에 대한 마케팅 비용 증가 발생했다 이러다 보니까 위메이드까지 이렇게 쇼크를 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NFT나 연관된 이런 쪽 있잖아요. 가상화폐나 이런 쪽 연관된 쪽도 다 같이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게임주의 오늘 분위기가 센트가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위메이드 하반기 뭐 코인 나오고 한다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기대를 하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지양해야 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개별 코인들이 개별 호재로 지금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들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메인인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동향에 따라 일단 갈릴 텐데 그냥 한참 시장 핫할 때 비해서 이제 개별 이슈로 뭐 비트코인은 가는데 뭐 딴 거는 뭐 내려가고 이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개별 이슈가 먹힐 만한 뭐 상황은 현재 분위기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소매 유통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미국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전해져서 우리 시장에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역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월마트도 어제 뭐 주가가 급락했고요. 그다음에 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아마존이나 타깃, 뭐 달러 제너럴, 그다음에 달러 트리, 뭐 코스트코 주요 유통업체들이 어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유통사들도 오늘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사실 근데 이마트나 뭐 이런 쪽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휴일 쪽에 뭐 네. 휴일 뭐 그 다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개정한다. 우수 제한으로 이제 지금 이제 그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뭐 독보적인 일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마진율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10% 이상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게 만약에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반응은 10% 이상 주가 올라간 것은 반영이 다 어느 정도 됐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바로 이마트나 뭐 롯데쇼핑이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 이제 반영을 했다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이제 안 좋은 센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저희가 반론을 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그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JP 모건, 시티그룹, 캐피탈 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쪽에 전반적인 그 신용카드 관련된 볼륨이거든요.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작년 2분기고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올해 2분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이 금융사들이 대부분 다 볼륨이 작년 2분기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드 사용은 상당히 견조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비자 관련된 CFO가 언급을 또 했는데 저소득층의 소비 둔화 징후는 비자 카드 입장에서는 별로 보질 못했고 또 더군다나 오히려 부유층은 오히려 소비 그러니까 사치품이나 고가품 등은 더 증가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또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유로화가 또 약세로 접어들면서 유럽의 명품 쇼핑을 하는 게 붐으로 좀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락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아 쪽 매출은 약간 빠지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 달러 강세 때문에 오히려 뭐죠? 그 미국 관광객들이 귀환이 되면서 미국 관광객들이 또 명품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실적 발표한 그 루이비통 그 그룹들은 매출이 일회성 요인을 제거하면은 19%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명품 브랜드들이 인플레 가격 증가를 잘하고 있고 소비가 그만큼 더 많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니 카드 관련된 쪽에 볼륨을 보더라도 소비가 잘 되고 있죠. 국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발표가 이제 소비가 상당히 좀 많이 견인했다는 게 하루 이틀 전에도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외식비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이런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사실 좀 더 많이 썼다. 근데 이제 그게 많이 써지니까 전체적으로 좀 다른 쪽을 좀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결국은 조금 줄이는 쪽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이 월마트나 이런 쪽에 소매업체들이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옷인 것 같아요. 네. 옷을 좀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쪽에 예를 들어서 뭐 갭이라든지 이런 쪽의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올 연말에 슈퍼 세일이 오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재고떨이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말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때 해외 쪽에 의류를 구입하는 것은 올해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CD 패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TV 같은 거 만약에 못 산 분이 계시다면 좀 큰 대형 TV나 이런 LCD 쪽은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그 미국의 어떤 소비 유통 쪽이 좀 이제 안 좋은 거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이제 약간의 반론이 좀 있는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그 월마트나 타깃 그리고 아마존까지 1분기부터 현재까지 복잡한 이유로 재고가 상당히 많이 축적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과재고 처리에 따른 할인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이건 뭐 재고 정상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한 수순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반영이 된 것 같다. 근데 한국의 할인점 기업은 좀 다른 양상으로 자기는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18년도부터 온라인 시장 성장에 따른 오랜 부진이 이미 국내의 어떤 성장 할인점 기업들이 이미 겪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미 비필수 소비재 매출 비중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번에 2분기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는 의류나 스포츠용품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 할인점 기업은 GP 마진 개선까지 살짝 2분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미국과 좀 다르다라고 이제 분석을 코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달리 물류 차질이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통사가 겪는 물류나 공급난 문제가 한국의 유통사는 실제로는 겪고 있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의 유통사가 겪고 있는 부진 요인이 한국의 할인점과 똑같이 이렇게 대비해서 오버랩해서 같이 주가를 보는 것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해 보면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조금 별개로 좀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정말 수급적인 물량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선방한 게 아닌가. 오늘 0.13% 하락한 39만 3,500원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정말 선방한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장중에 2% 이상 빠져서 약간 오전에 코스피 하락을 좀 주도한 뭐 종목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코멘트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야간 물량 해제 자체는 불안 요인이 맞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기관들은 팔 거다. 왜냐하면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3호 쪽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물건이 아닌가 싶고요. 아직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면 8월에 예정된 MSCI 분기 리뷰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슈인데요. 현재 MSCI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솔루션 유동 비율을 9%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라건 물량이 해제가 되면 유동 비율이 15%까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MSCI 분기 리뷰가 8월 11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유동 비율이 확대되면 패시브 펀드가 8월 31일 종가 무렵에 LG 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MSCI가 매입해야 되는 LG 에너지솔루션 규모가 약 2,500억 규모이긴 한데 그건 이론적인 규모이지 실제로 이를 추종하는 자금들은 훨씬 더 많다. 뭐 많게는 서너 배 정도까지 더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한 액티브 자금이 또 먼저 움직일 수 있잖아요. 패시브가 8월 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액티브는 먼저 그보다 빠르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LG 에너지솔루션의 최근 20일 평균 거래 대금이 1,000억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아까 패시브 자금이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2,500억 규모이지만 추종 자금까지 치면 한 3배 이상 정도 된다고 보니까 대금이 작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상당히 큰 수급이다. 이래서 최근에 어떤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수급 불안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이런 8월 말에 이유가 되고 있는 MSCI 관련된 유동 비율 반영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포지션도 나쁘지 않은 어떤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이야기됐던 폐배터리 관련된 리사이클 쪽 이야기가 또 이제 LG 에너지 나왔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여기에 맞추어서 뉴스를 낸 걸로 보입니다. 오버행 이슈를 극복하기 위한 호재성 뉴스를 좀 낸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화유 코발트와 이 관련된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 발표를 했잖아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중국 1위 코발트 정연업체가 화유 코발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LG 화학도 뭐 전구체 조이트 벤처나 중국 우시의 양극재 조이트 벤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LG 화학뿐만 아니라 LG 에너지솔루션하고도 지금 이제 중국 1위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뉴스가 뭐 단기적인 손익은 당연히 뭐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에 따라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리사이클과 협업을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화유 코발트 1위 업체하고 또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쟁력은 긍정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도 내일 이벤트를 고려한 이 부분도 폐배터리도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아래골을 달고 올라온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박근영 부장님의 꼼꼼한 이 마감 시황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된다라고 응원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정말 상담실장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해 주셨습니다. 기회 된다면 정말 저는 언더스탠딩 같이 한번 네. 나와서 이런 미용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